안녕하십니까. 이지AI 메디치 소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시스템 4장 네이버 쿠버네티스 서비스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클러스터에 대한 용어입니다. 클러스터는 하나의 그룹 단위로 마스터, 워커 노드로 구성됩니다. 마스터는 컨트롤 플레인이라고도 하며 전체 클러스터를 관리, 제어하기 위한 서버입니다. 워커 노드는 컨테이너인 파드가 실제로 실행되는 서버로 여러 개의 파드가 하나의 노드에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드에 대한 용어입니다. 파드가 실제로 실행되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파드는 단일 워커 노드에 배포된 컨테이너 그룹을 의미합니다. 파드 단위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묶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드를 생성하기 위한 도커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크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hello.py라는 파일을 우선 생성합니다. 다음은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도커 파일을 작성합니다. 프롬은 어떤 이미지에서 시작할 건지를 의미합니다. 카피는 호스트의 파일 또는 폴더를 이미지에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크 디렉토리는 작업 디렉토리를 지정하고 해당 디렉토리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 생성합니다. 런은 새로운 레이어에서 명령어를 실행하고 새로운 캐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익스포즈는 이미지에서 열어줄 포트를 의미합니다. cmd는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실행할 명령어를 의미합니다.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빌드합니다. 도커 이미지를 조회하여 정상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도커 이미지를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ncp 콘솔에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복사합니다. 도커 로그인을 합니다. 액세스키는 지난 시간에 확인한 액세스키와 동일합니다. 생성된 도커 이미지에 태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푸시합니다. 도커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파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야멜 파일을 작성합니다. 네임스페이스 야멜 파일을 배포합니다. 시크릿을 생성합니다. regcrd는 이름, 도커 컨피그 경로,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지정해줍니다. 다음은 서비스 부분입니다. 디플로이먼트 야멜 파일을 통해서 서비스와 디플로이먼트를 같이 작성합니다. 메타데이터 부분을 서비스 이름, 네임스페이스를 수정하고 라벨 앱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포트를 수정합니다. 다음은 디플로이먼트 부분입니다. 메타데이터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합니다. 라벨, 스펙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눈에 보기 쉽게 헬로우로 지정하였습니다. 컨테이너의 이미지는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헬로우 버전 1.0으로 지정합니다. 이미지 풀 시크릿의 이름은 앞서 생성한 시크릿으로 지정하고 노드 네임은 생성한 노드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앞서 생성한 야멜 파일을 배포합니다. 파드가 정상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앞서 생성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익스터널 IP 부분을 복사합니다. 익스터널 IP의 8080번 포트에 접근하여 파드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HPA입니다. HPA는 파드에 일정 이상의 부하가 주어졌을 때 파드를 복제하는 기능입니다. CPU%는 CPU 부하 타겟이며 최소 개수, 최대 개수,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여 생성합니다. 파드에 일정 이상의 부하가 주어졌을 때 레플리카스가 2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드를 조회하여 파드가 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제된 파드는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실제로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여 파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hello.py 파일을 작성합니다. requirements 파일을 생성합니다.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도커 파일을 작성합니다.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빌드합니다. 도커 이미지를 조회하여 정상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도커 로그인을 합니다. 생성된 도커 이미지에 태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푸시합니다. 도커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야멜 파일을 작성합니다. 네임스페이스 야멜 파일을 배포합니다. 시크릿을 생성합니다.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야멜을 작성합니다. 생성한 야멜 파일을 배포합니다. 파드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생성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익스터널 IP 부분을 복사합니다. 익스터널 IP에 8080번 포트에 접근하여 파드가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HPA를 적용합니다. CPU 퍼센트는 30, 최소 개수 1개, 최대 개수 3개로 지정합니다. 부하를 넣어 파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레플리카가 3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드를 조회하여 복제된 파드를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시보드에서 파드를 생성, 배포해 보겠습니다. 대시보드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 방식을 선택합니다. 입력을 통해 생성은 YAML, JSON 형식으로 입력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통해 생성은 JSON, YAML 파일을 업로드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식을 통해 생성은 서식의 값을 입력하여 생성합니다. 서식을 통해 생성 클릭 후 생성할 앱 이름, 컨테이너 이미지, 파드 수를 입력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의 프라이빗 호스트, 이미지 이름, 버전을 입력합니다. 서비스는 익스터널, 인터널 서비스 중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포트는 적용할 포트, 대상 포트, 프로토콜을 입력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서비스를 적용할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풀 시크릿은 생성한 시크릿을 선택합니다. CPU 요구사항은 파드를 생성하기 위한 CPU 요구사항을 작성합니다. 커맨드에는 파드 생성 시 실행할 커맨드를 입력합니다. 환경 변수들에는 파드에 적용할 환경 변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배포를 클릭합니다. 대시보드에서 초록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서비스, 외부 엔드포인트에 접속합니다.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파드가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디플로이먼트, 편집을 클릭합니다. YAML, JSON을 통해서 디플로이먼트, 파드, 서비스 등을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네이버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서비스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대시보드에서 파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의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생성 방식을 선택합니다.
앱 이름을 입력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입력합니다. 생성할 파드의 개수를 입력합니다. 서비스 타입을 입력합니다. 포트, 대상 포트, 사용할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적용할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합니다. 고급 옵션 보기 클릭 후 이미지 풀 시크릿을 선택합니다. 생성할 서비스에 CPU 요구사항을 입력합니다. 실행할 커맨드를 입력하고 필요하다면 환경 변수들을 추가하고 배포합니다. 생성된 파드를 확인합니다. 서비스의 외부 엔드포인트에 접속하여 실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